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입찰의 성립 및 입찰의 무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조입니다. 입찰의 성립. 제 1항에 보시면 일반 경쟁 입찰과 지명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을 하며 제한 경쟁 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을 한다.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하면 최소한 2인 이상을 경쟁 입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침에는 일반과 지명은 최소한의 경쟁, 2인 이상이 참여를 하는 요건을 주었습니다. 근데 2인 이상이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 입찰의 성립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죠. 그 중에는 서로의 하자가 있어서 하자가 있는 입찰에 있는 자는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한 입찰자도 반드시 2인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참여는 무조건 2인 이상이 해야 되며 그 2인 이상 중에 유효한 서류의 하자가 없는 입찰자도 2인 이상이 되어야 입찰의 성립이 되고, 입찰이 성립이 되면 바로 낙찰 방법에 따라서 낙찰자 결정합니다. 자, 낙찰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적격, 심사제, 최저, 낙찰제, 다음 최고, 낙찰제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면 되죠. 자, 밑에 보시면 제한 경쟁 입찰에서 제한 경쟁. 위에는 일반 경쟁, 지명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이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지만 밑에 제한 경쟁 입찰은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의 한을 정했을 경우에 제한 경쟁 입찰로 할 수 있고, 제한 경쟁 입찰은 2인보다 플러스 1명 더 된 3인 이상 입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참여. 또 여기서 유효한이라는 것은 위에서 유효한과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3인 이상 참여해야 되고, 또 3인 이상이 서류가 하자가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자, 제가 2항에 보시면 대표회의와 관리처는 경쟁 입찰 시에 제 1항처럼 일반 경쟁, 지명 경쟁 또는 제한 경쟁처럼 경쟁 입찰 시에는 협의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면 아니 되고, 또 우선 협상 대상자도 선정하면 아니 되죠. 또한 이와 유사한 방법도 선택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봤듯이 이렇게 일반이나 지명이 2인 이상, 제한일 때는 3인 이상에 유효하게 입찰이 성립됐을 경우는 바로 낙찰 방법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공고문에 게시된 대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이 방법에 따라서 낙찰자를 선정해야지, 제 2항과 같이 협의에 의해서 선정한다든지 또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든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자, 경쟁 입찰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자, 수의 계약일 때는 가능합니다. 자, 밑에 6조 보시면 입찰의 무효죠. 제1항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이다. 무효로 한다. 여기서도 봤듯이 일반이나 지명은 2인 이상이 유효하다는 거에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해라. 만약에 여기서 2인이 아니고 참여를 3인이 참여했다. 근데 서류 검토했더니만 1인만 유효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입찰 성립이 안 되겠죠. 성립이 만약에 안 했다 하면 어디로 가죠? 바로 대표 의결을 받아갖고 다시 공고, 재공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입찰은 반드시 무효가 되며 그 무효가 되는 입찰은 별표 3에서 열거해 놨다는 것입니다. 제2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이 무효가 돼서 무효된 입찰은 별표 3에 나열했는데 그 제1항에 따라서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반드시 알려줘라. 이 조항은 무효인 업자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발주처에서 입찰 무효를 통보하지 않고 그냥 서류를 뺀다면 공정성에 또 투명성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그 업자한테 왜 당신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입찰의 무효인지 그 무효 사유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효를 알리는 방법. 자, 방법은 공고문에 반드시 명시가 돼야 돼요, 명시. 그럼 어떻게 알릴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죠. 문자로 알린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공문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알린다든지, 팩스로 알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하나를 공고문에 명시해서 만약에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어 무효로 한다면 무효인 이유를 기재해서 해당 업체에게 무효 이유를 알려주어라.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앞에서 살펴본 그 조항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입찰서 개찰한 후에 제출서를 검토. 뒷부분 나오겠지만 지침 제10조 1항에 보면 입찰의 성립이 있습니다. 입찰의 성립은 입찰서를 마감 후에 먼저 개찰하고 그 다음 제출서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경쟁, 지명 경쟁, 제한 경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입찰의 종류가요. 다 일반과 지명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 경쟁 입찰은 3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쟁 입찰의 종류와 이 세 가지 중에 일반과 지명은 같이 2인이기 때문에 묶었습니다. 자, 일반과 지명 경쟁 입찰 구분을 냈습니다. 서류 제출했어요. 5개사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서류 검토를 해보니까 입찰 무효에 해당 업자가 4개 업체가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1개만 남겠죠. 그런데 일반 경쟁과 지명 경쟁은 2인 이상이 참여해야 되고 또 유효해야 됩니다. 근데 1개사만 유효하기 때문에 입찰의 성립이 안 됐겠죠. 입찰 성립이 안 됐다면 이것은 유찰이라고 하고 유찰 처리 후에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재공고하기 전에 입주자 대표의 의결 반드시 받아라. 재공고 전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똑같이 일반 지명 경쟁인데 5개사가 서류 제출을 했어요. 근데 입찰 무효 업체 보니까 3개사가 서류 검토에서 하자가 있는 입찰이 됐더라. 그러면 2개가 남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과 지명 경쟁일 경우에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서류를 검토해보니 3개 이상 입찰에 무효가 있으면 2개가 남는데 2개 이상 유효할 경우에는 입찰이 성립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성립이 됐습니다. 입찰이 성립이 되면 바로 낙찰 방법에서 낙찰자를 결정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한 경쟁 입찰이죠. 제한 경쟁 입찰은 입찰에 참여한 자가 3인 이상 돼야 되고 그 3인 중에 유효한 입찰자가 3인 이상 되어야 입찰이 성립이 된다고 했죠. 자, 5개 업체가 서류 제출을 했습니다. 서류 개찰을 해보니까 3개 업체가 입찰 무효에 해당해요. 그러면 2개만 남겠죠.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이 유효해야 되는데 2개만 남았기 때문에 바로 유찰 처리되고 위에처럼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위에 것처럼 재공고 전에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재공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5개 업체가 서류 제출을 했고 입찰 무효업체가 2개입니다. 결국 3개 업체가 유효하죠? 그러면 3인 이상이 참여하고 서류가 유효하다면 입찰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입찰이 성립됐다면 바로 낙찰 방법에 따라서 낙찰자를 선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고사항은 유효한이라고 했던 이 유효한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 10조, 지침 10조 1항에 따라서 개찰하여 입찰서 그리고 제출서를 검토했더니만 참가 자격 제한이 없고 또 입찰 부여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이런 업체를 유효한이라고 합니다. 유효한.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자, 낙찰자 선정 방법은 자, 3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적격 심사제, 두 번째는 최저 낙찰제, 세 번째는 최고 낙찰제. 입찰 공고문에 게시한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 선택해서 입찰이 성립된 이후에 낙찰자를 선정하면 되는데 이와는 다르게 밑에서처럼 협의에 의해서 선정한다든지 또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선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그럼 이런 협의, 우선협상 대상, 이와 유사한 방법은 언제 적용하느냐? 경쟁입찰에서는 반드시 적용할 수가 없다. 하셨죠. 언제? 수의계약 시에 적용해라. 수의계약 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협의에 의한 선정과 우선협상 대상 선정이 뭐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아래다가 예를 들었습니다. 자, 협의에 의한 선정이 어떤 사례가 있느냐? 자, 낙찰의 방법이 최저 낙찰제인 경우를 예를 들었죠. 자, D업체가 1억에 입찰가를 썼고, 이 업체는 1.1억, 1억 1천만 원, F사는 1억 2천만 원에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최저 낙찰제이므로 여기에서 D사가 가장 금액이 낮죠? 그래서 D사가 최저 낙찰자로 선정하면 되겠는데, 자, 발주처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3개사에게 공사비 1억에 1억 천, 1억 2천 중에 가장 낮은 1억 원에 공사비로 공사를 하고 공고문에 공사 내용에도 없는 사항을 무리하게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만약에 수용할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와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협의에 의한 선정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고 공고문에 공사 내용에도 없는 사항을 무리하게 넣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사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최저 낙찰제가 낙찰자 방법인데 두 번째는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자, A 업체는 95점을 맞았습니다. 위에는 가격대로 하는 것이고 밑에는 점수별로 최고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건데 A사가 95점, B사가 90점, C사가 87점. 그러면 적격심사제는 입찰이 성립된 이후에 최고 점수 받은 업체를 낙찰자 선정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개사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A사와 계약 체결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 B사 공사 금액이 가장 낮아 A사가 아닌 B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자, A사는 B사보다 금액이 약간 높지만 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A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발주처 입장에서 B사가 금액이 공사비가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B사와 계약을 하겠다. 이건 절대 안 된다. 협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최고 점수를 받은 A사와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상 관련 내용을 알아봤고요. 문제를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맞는 것은 1번 일반 경쟁 입찰에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이 성립된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일반 경쟁과 또 지명 경쟁은 2인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되고 또 2인 이상 유효해야 된다. 유효한 것은 서류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렇죠?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 경쟁 입찰에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2개 이상 참여한 건 맞아요. 근데 바로 입찰이 성립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서류를 개찰 후에 검토해서 서류의 하자가 없어야겠죠. 2인 이상 남아야죠. 이상 남아야 하는 요건이 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서류를 검토한 결과 2인 이상이 유효하면 이렇게 덧붙여주면 여기에 맞습니다. 그럼 입찰이 성립된다. 근데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한경쟁 최저낙찰제에서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네요. 입찰서 및 제출서를 검토했더니만 2개 업체의 서류가 유효하여 2개 업체 중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였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일반 경쟁과 지명 경쟁은 2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되고 2인 이상이 서류가 유효해야만 입찰이 성립이 되는데 제한 경쟁은 여기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총 3개 업체 이상 참여해야 되고 3개 업체 이상 유효해야만 입찰이 성립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입찰서와 제출서를 검토했더니만 2개 업체만 서류에 하자가 없었다. 3개 이상 서류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2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요? 2개 업체 중 요거는 틀렸죠? 요거는 틀렸다 이거죠. 유효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유찰 처리하고 자, 입주할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 재공고 하였다라고 고치면 2번 내용이 맞겠습니다. 자, 2번이 틀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 중에서 산출인력세 산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효 처리하였다. 좀 이상하죠? 자, 입찰에 참여한 자 중에서 산출력세 산출 기준에 만약에 맞지 않으면 이 업체는 당연히 입찰 무효자에 해당할 것이고 입찰 무효자에 대해서 공고문에 자, 무효 이유 자, 알리는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명시가. 만약에 팩스로 무효율을 알려주겠다. 그럼 팩스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효 처리를 해야 돼요. 자, 아무런 통보 없이 했다는 게 잘못됐죠. 통보는 반드시 해줘야 한다. 공고문에 팩스라든 문자로 하든 또 서면을 하든 어떻게 입찰 무효자에게 무효율을 알릴 건지 공고문에 게시하고 그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서
무효입찰자한테 무효사유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3번도 틀렸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제한경쟁입찰, 또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입찰서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3개 업체가 유효하였고 적격심사 평가 결과 점수가 2위인 업체의 입찰 가격이 가장 낮아서 우선업장 대상자로 선정한 후 계약하였다.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장황하죠? 자, 제한경쟁의 적격심사제로 입찰해 입찰서와 제출서를 확인했더니만 3개 업체가 유효하였다. 자, 제한경쟁은 여기서도 봤지만 3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되고 또 3인 이상이 유효해야 되죠. 3인 이상이 업체가 유효했다는 것은 입찰에 3인 이상 또 참여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적격심사대로 평가한 결과 점수가 2위인 업체. 자, 적격심사는 최고 점수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죠. 그런데 평가 결과 점수가 두 번째 차수인 업체하고 차수인 업체가 입찰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최고 점수를 얻은 업자를 제외하고 2위 업자한테 우선업장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에서요? 자, 경쟁입찰에선 적용할 수가 안 된다. 적용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조제) 2항에 보시면 대표회 관리처는 경쟁입찰 시 협의원 선정, 우선업장 대상 선정,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안 된다. 반드시 낙찰 방법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쟁입찰 시에는 이렇게 우선업장 대상자 선정할 수가 없고, 이런 우선업장 대상자 선정은 언제요? 수의 계약 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오늘은 입찰의 성립 및 입찰의 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